안녕하세요, 쑥선생입니다. 쑥선생과 함께하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4단원 집합과 명제의 어느덧 네 번째 시간입니다. 중단원 세 번째인 명제와 조건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3시간에 걸쳐서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합에 대한 이야기 기억이 안 나면 빨리 되돌아가서 보고 오세요. 쑥선생 믿고 공부하자니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 생기부 남는 거예요. 어쨌든 공부해야 합니다. 저랑 해봅시다. 자, 자지 말고! 자, 그래서 오늘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는데, 오늘의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명제란 무엇인가? 명제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명제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3은 홀수이다. 그치. 참. 맞지. 1 더하기 4는 6이다. 누가 봐도 거짓이다. 이처럼 참이랑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명제라고 부른다. 제일 중요한 거 참이야, 거짓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한다. 참이야, 거짓이야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명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3은 12의 약수이다. 그치, 참이지. 그치, 3은 10의 약수인, 그러니까 명제야. 6은 8보다 크다. 6이 8보다 커? 아니잖아. 거짓인 명제인 거지. 틀린 말이지만 어쨌든 명제다라는 거. 0.001은 0에 가까운 수야. 아닌데? 0.00001이 가까운 거 아니야? 아니야, 0.1보다는 가까운데? 참이야, 거짓이야? 0에 가까운지 뭔지 뭐 얘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니다 라는 거죠. 누구나 명확하게 이 문장은 참이야, 거짓이야, 이 식은 참이야, 거짓이야 를 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명제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울 게 이제 조건이 뭐냐. 진리집합이 뭐냐 라는 건데요. 자, 먼저 물어봤네요. x는 8의 약수이다. 명제인가요? 참이야? 거짓이야? 잘 모르겠네. 왜냐면 x가 2야. 2는 8의 약수이다. 참인데 x가 3이야. 3은 8의 약수 아니, 거짓인데? 뭐지? 요런 것처럼 문자 x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가 없어. 하지만 x의 값이 정해지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명제가 된다. x는 8의 약수이다 해서 x가 2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이 되고 x가 3이면 거짓이 된다. 그래서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고 하는 그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조건이라고 부른다. 딱 그냥 보고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명제인데, 그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조건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x는 2와 3의 공배수이다. 이거 명제인가? 참인지 아닌지 몰라. 만약에 x가 6이면 참이야. 그치, 6은 2와 3의 공배수이다. x가 5이면 거짓이야.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얘는 뭐다? 조건이다.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 부른다? 조건이라고 부른다. 항상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히 판별할 수 있으면
명제라고 부르고 x의 값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가 바뀌면 조건이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전체 집합을 한번 도입을 합니다. 전체 집합이 자연수, 그리고 조건 x는 8의 약수이다. 그치?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가 아직 몰라. 바뀌어 x의 값에 따라서. 자, 요 조건도 우리가 p라고 써. 조건 p라고 써. 참이 되게 하는 모든 x의 집합을 p라 하지. 그러면은 8의 약수 다 갖고 오면 되지. 1, 2, 4, 8. 그치? 이 조건을 다 참이 되도록 하는 거 다 갖고 왔어. 즉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p를 조건 p의 진리 집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 집합. 쉽게 얘기해서 조건을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진리 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거. 자, 그럼 역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전체 집합 역시 자연수 조건 P에 대한 진리 집합, 조건 Q에 대한 진리 집합을 구해보자. 조건 P X는 10 이하의 소수이다. 그치?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거든. 진리 집합은 뭐냐면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거. 10 이하의 소수. 1 소수야? 아니지. 2 3 5 7 8 9 다 안되죠. 그래서 2 3 5 7이 10 이하의 소수이다. 그래서 진리 집합 P는 2 3 5 7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조건 Q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 집합을 한번 또 구해봅시다. 자, 요번엔 2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아. 참이 되도록 하는 거. 2.1도 참이지만 전체 집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체 집합 안에서 봐야 되니까. 자연수만 보면 3 4 자연수만이니까 5 6까지 요번엔 등호가 있으니까 6 넣어도 부등식이 성립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3 4 5 6이 조건 Q에 대한 진리 집합이다. 우리가 다시 잠깐 정리하면 명제는 딱 보는 순간 참이야 거짓이야 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조건은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를 조건이라 하고,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를 진리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명제, 조건, 진리 집합의 의미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3개 기억해야 오늘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저녁 먹을 수 있습니다. 이 3개 기억해야 합니다. 밥 먹기 전에 테스트 할 겁니다. 누가? 자, 명제와 조건의 부정이란 무엇이냐? 부정 뭐야? 부정. 뭔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부정이라고 하는데, 명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얘 명제야. 왜? 참이니까. 그런데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이겠지. 뭐뭐이다. 근데 뭐뭐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부정이라고 한다. 요 명제를 내가 P라고 부르면 얘는 P가 아니다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고 하고 기호는 이렇게 난다.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물결 표시. 우리 읽기는 not P 이렇게 읽어요. 이런 거. 명제 P가 참이면 P가 아니야는 거짓이고, P가 거짓이면 P의 부정은 참이다. 참 거짓이 반대다라는 거지. 그 P의 부정의 또 부정은 P이다 이런 거지. 이렇게 부정의 부정은 P이다. 그거랑 똑같네. 여집합의 여집합은 원래 자기 자신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다. 5는 정수이다. 그렇지, 참이지. 5는 정수가 아니다. 부정했잖아. 얘는 거짓이지. 3 더하기 4는 8이야. 얘는 거짓인 명제지. 얘를 부정하면 3 더하기 4는 8이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부정은 참거짓이 서로 반대가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집합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진리집합이 뭐냐면 조건 P의 진리집합, 조건 P가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들을 다 모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부정, 명제의 부정, 명제 P의 부정,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된다. 아까 참거짓도 서로 반대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진리집합은 여집합의 관계이다 라는 거. 명제 P의 진리집합을 내가 P라고 하면 P가 아니야 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전체 집합이 U는 X바 X는 12의 약수일 때 조건과 그 부정 그리고 진리집합을 구해봐라 라는 건데, 조건은 먼저 3보다 커 12의 약수 중에서 12의 약수 중에 4, 6, 12 이렇게 3개 있네. 12의 약수가 어떻게 되는데 1, 2, 3, 4, 6, 10이잖아 이렇게. 근데 조건이 뭐냐면 3보다 큰 거야. 근데 항상 진리집합 안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조건 not P, P가 아니다 부정하면 뭐야? X는 3보다 작거나 같지. X가 3보다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니까. 큰 게 아니야 하면 작거나 같다지. 그냥 작아야 아니야. 등호 있어야 돼. 그럼 진리집합 3보다 작은 쪽, 작거나 같은 쪽 이렇게. 실제로 P의 여집합이더라.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 조건의 진리집합 P,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자. 이렇게 명제의 조건과 부정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명제가 뭐냐, 조건이 뭐냐, 진리집합이 뭐냐. 명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히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한다. 조건은 x의 값에 따라서,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걸 우리가 조건이다 라고 했고,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그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하는데, 전체 집합 하에서 우리가 보는 거다 라는 거. 명제의 부정은 명제가 아니다,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기호도 좀 기억하자고 했어요. 이렇게 not P다, not P다 있는 거 우리가 P가 아니다, P가 참이면 명제 P의 부정 not P는 거짓이고,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 된다 라는 거. 서로 반대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조건을 부정할 수도 있다 라는 거. 진리집합은 여집합, 부정한 거의 진리집합은 원래 집합의 여집합이 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 모든, 어떤 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 명제의 참거짓, 그리고 그런 모든 어떤이 들어간 명제에 대한 부정, 이들의 참거짓은 그것 말고도 그냥 명제 자체를 참거짓을 어떻게 판별할까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숙선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선생 믿고 하면 분명히 성공합니다. 믿고 공부하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다시 돌려서 보라고. 시간 있잖아. We have many times. 공부하세요.